자, 그러면 이제 80쪽의 중간을 보시면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이라고 나와 있지요. 근데 얘네들은요, 어차피 우리가 투자를 하고자 할 때 수익을 얻는 게 목적이다 보니까 예상되는 수익과 또 지출 비용을 고려해서 과연 그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을 만큼의 수익이 나오겠는가, 이걸 따져보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투자 분석 기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분석 기법은 크게 할인 방식과 비할인 방식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자, 우리 복습을 해봐요. 바로 전 시간에 제가 문장 속에 할인 이 말 나오면 무슨 가치로 만든다, 현재 가치로 만든다의 뜻이겠죠. 그리고 좀 더 폭넓게 해석하면 아니 현재 가치를 보든 미래 가치를 따지든 간에 돈 가치를 따져보는 방법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할인 방식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은 모두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방법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즉 우리말로 하면 돈 금액만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돈 가치를 따져서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를 분석하는 방법들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두 번째 제목을 보시면 비할인이잖아요. 그럼 할인하지 않는다의 의미가 되겠죠. 그럼 좁게는 현재 가치로 만들지 않는다의 뜻이고, 넓게 해석하면 돈 가치를 따진다, 따지지 않는다. 돈 가치를 따지지 않는 거죠. 그러므로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방법들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할인 방식 속에는 어떤 게 있느냐? 첫 번째 순현가법이라고 해서 영어 약자로 바꾸면 Net Present Value NPV법이 있어요. 두 번째는 내부 수익법이 있는데 이 내부 수익률은 Internal Ratio of Return이라고 해서 IRR 약자를 쓸 수 있겠고, 세 번째는 수익성 지수법이라고 해서 Profitable Index PI법이다 라고 보는 거죠. 저 역시도 영어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겠지만 제가 칠판에 영어 약자 쓰는 건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과거에는 순현가 한글 써놓고 가로 열고 NPV 썼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의 출제 경향은 그냥 NPV예요. 그럼 A 투자의 NPV가 B보다 크다 작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럼 NPV란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면 뻔한 내용도 못 풀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영어 약자는 반드시 기억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이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순현가법부터 수익성 지수법까지 모두 할인 방식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방법 중에 무슨 방법이 문장 속에 들어가 있다 할지라도 그 지문 속에는 반드시 현재 가치란 말이 들어가 있어야 할 것이고, 반드시 돈 가치를 따진다고 말이 들어가야지, 돈 가치 안 따진다, 현재 가치란 말이 없다 이래버리면 그 문장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더불어 이 세 가지 방법을 묶으면 DCF법이라고 해서 할인현금 수지 분석법이라고 말하거든요. 자, 이쯤 되면 이제 여러분 마음속에 조금씩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길이 내 길이 아닌가 보다. 잘못 온 게 아닐까 싶죠. 근데 이제 할인, 현금, 수지 분석이에요. 항상 한자는 뜻글자니까 하나씩 해석해 볼 필요가 있다 하지 않았습니까? 일단 할인자가 맨 앞에 나왔으니까 무슨 가치로 만든다. 현재 가치로 만든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런데 이때 수는요, 예상되는 수입이고 지는 나가는 지출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요. 이때 수입과 지출은 현재의 수입과 지출일까요? 미래 또는 장래의 수입과 지출일까요? 자, 한번 생각해 봐요. 이게 현재잖아요. 만약 현재다 라고 한다면 왜 또다시 현재로 만들까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이게 미래니까 현재로 만든다는 말이 나오는 거죠. Understand? 제가 항상 뭐 강조해요? 제목 속에 내용 다 있다 그랬어요. 따라서 이때 수입과 지출은 현재의 수입과 지출이 아니라 장래, 미래의 수입과 지출이 되는 거죠. Understand? 자, 그럴 때 수입은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나가는 거예요? 들어오는 거죠. 그럼 돈이 온다고 본다면 유입이라고 해요? 유출이라고 해요? 유입이죠. 근데 이 돈은 현재 들어와요? 미래에 들어와요?
그럼 미래에 들어오니까 장래 예상 현금 유입이다 라고 예쁘게 포장해 볼 수 있지 않냔 말이죠. Understand? 장래 미래에 돈이 들어온다. Understand? 근데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시점이 언제예요? 시점이. 미래잖아요. 장래 안 보입니까? 제목만 보도 알아요. 미래요, 미래. 그렇죠? 근데 그 미래의 가치를 무슨 가치로 만드니까? 현재 가치로 만드니까 할인한다는 말을 쓸 거 아니겠습니까? 오케이? 그럼 이 뒤에는 의 현재 가치, 즉 현가라는 말을 쓰면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 요때 지출도요. 지출은 돈이 나가는 거 맞죠? 그러니까 돈이 나간다는 건 유입이에요, 유출이에요? 유출이에요. 근데 이것도 앞뒤 시점을 맞춰야 되니까 장래 예상자를 집어넣게 되는 겁니다. 그럼 장래 예상 현금 유출까지 끊으면 시점이 장래 미래가 되겠죠. 그걸 할인한다고 했으니 무슨 가치로 만든다? 현재 가치로 만드는 거죠. 오케이? 그럼 양쪽을 비교해서 얼마만큼의 떡고물이 남는가를 따져봄으로써 과연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를 분석하는 방법을 우린 뭐라 그래요?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요게 교과서라든지 시험에 나오는 문장으로 바꾸면 이렇게 바뀌어요. 자, 칠판 보시면 들어보시죠.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이란 장래 예상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와 장래 예상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를 상호 비교하여 투자 타당성을 분석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등장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케이? 근데 제가 전에도 계속 반복하잖아요. 그냥 수입과 지출하면 될 것을 이게 앞에 할인, 현재 가치로 만든다는 말을 붙여야 되니까 그럼 얘 자체는 미래 가치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미래에 나오는 수입, 미래에 나가는 지출이라는 점에서 장래 예상 현금 유입, 장래 예상 현금 유출 써놓고 여기까지 끊으면 미래 가치니까 무슨 가치로 만든다? 현재 가치로 만든다는 말을 뒤에 붙이게 되면 양쪽을 비교해서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를 분석하는 방법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오케이? 근데 또 하나 재밌는 건 여기 할인자가 붙었으니까 전부 무슨 가치란 말이 나와요? 현재 가치란 말이 붙잖아요.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죠? 기출문제가 어떻게 나오느냐? 한번 들어보시죠. 들어보시고 OX 틀려도 좋으니까.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이란 장래 예상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와 장래 예상 현금 유출의 미래 가치를 상호 비교하여 투자 타당성을 분석하는 방법이다 라고 출제가 됐어요. OX. 뭐 때문에? 미래. 그럼 대부분의 그 암기 위주로 공부하신 분들은 그 긴 걸 외웠다 할지라도 긴 문장 속에서 똑같이 다 써놓고 마지막에 현재를 미래 단어 하나만 바꾸는 거 아니에요. 그럼 단순하게 암기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혼동이 올 수가 있는 지문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문장 외울 필요 없죠. 할인자가 나오면 얘 왜 미래 나왔니? X 이거 나오고. 할인자가 있잖아요. 할인 나왔는데 어떻게 미래자를 쓰지? X. 요것만 알면 남들 헤매고 올 때 우리는 곧바로 정답을 찍어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개념이 중요한 거예요. 개념이. 아시겠어요? 그 문장 긴 거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됐사옵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을 여기에 이 세 가지 방법에 대입을 하면 순영가법부터 내부술법, 수익성지수법 어떤 방법이 나올지라도 그 문장 속에는 현재 가치란 말이 있어야지 미래 가치란 말이 붙으면 아니 되옵니다가 되는 거죠. 이해가시겠어요? 예.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고 그럼 비할인, 돈 가치 안 따지는 방법에 어떤 것들이 있느냐? 회수기간법이라고 있어요. 회수기간법, 또 어림셈법, 비율분석법, 그리고 회계적 이익률법. 기초서다 보니까 없는 것도 있을 거예요. 이런 네 가지 방법들을 묶어서 우린 비할인 기법이다, 비할인 방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말은 결국 이 네 가지 방법 중에 어떤 방법이 시험에 나올지라도 그 문장 속에는 최소한
돈 가치 안 따진다는 말이 들어가야지. 돈 가치를 따진다 이런 말 들어가면 맞아요, 틀려요? 틀리게 되는 거죠. 이해 가시겠습니까? 자, 그럼 단적으로 역시 기출문제 지문인데 하나 던져볼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 OX를 답해 보시죠. 자,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 중 수익성 지수법, 내부 순위법, 회수기간법 및 순현가법 등은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투자 타당성 분석 기법에 해당한다. OX. X죠. 뭐 때문에? 노노노. 제가 지금 돈 가치를 따진다고 했잖아요. 근데 왜 틀렸느냐? 회수기간법 제가 썼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너무 빨랐나 이게? 다시 한번. 자,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 중 수익성 지수법, 내부 순위법, 회수기간법 및 순현가법 등은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여 투자 타당성을 분석하는 기법이다. OX. X 뭐 때문에? 회수기간법 때문에. 오케이? 그러니까 회수기간법은 비할인 방식이니까 돈 가치를 안 따지잖아요. 이처럼 맞는 걸 여러 개 집어넣은 상황에서 가운데쯤에 이제는 맞겠지 싶을 때 안에 집어넣는다고요. 그럼 어때요? 시간은 촉박하죠. 빨리 그 문제를 찍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대충 보고 맞겠지 하고 넘어가는 거 이게. 그래서 나중에 댁에 오셨을 때는 이게 시간에 촉박함이 없으니까 보면 다 보이는데 현장에서는 그게 안 보인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됐어요? 그런 식으로. 그럼 어때요? 그 문제의 수준은요, 내용을 물어본 게 아니라 종류 구분하고 있니? 이렇게 물어본 거 아니에요. 그런 걸 틀리면 안 된다는 거죠. 자, 됐죠? 자, 그러면서 이제 할인현금 수지 분석법에 해당하는 순현가법을 먼저 보시는데요. 이게 순현가를 구하는 공식을 아주 쉽게 압축해 드리면 순현가는 수익현가에서 지출현가를 빼고 남은 값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 공식의 구조를 잘 보시면요. 일단 수익과 지출이 없다고 보면 현재 가치에서 현재 가치를 빼면 남는 값도 현재 가치 아닐까요? 맞죠? 그리고 수익에서 나가는 지출을 빼면 순수익이 남지 않을까요? 그럼 순수익을 현재 가치로 만들었으니 순현가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공식을 외울 때도 저런 공식이 왜 나올 수밖에 없는가? 구조를 파악하며 기억을 해야지 무조건 수익 빼기 지출. 이거 안 됩니다. 그렇게 외웠다가는 한순간에 초토화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것도 쉽게 제가 압축했다 그랬잖아요. 실제 시험에 이렇게 안 나와요. 자, 근데요. 우리 앞에서 배웠던 걸 적용해 봅니다. 요 수익 있잖아요. 이거 현재 이미 발생한 수익일까요? 장래 예상되는 수익일까요? 장래 예상이죠. 생각해 보시다니까. 이게 현재 발생했다면 현재 같이 만들 필요 없다니까요. 이게 미래 수익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미래의 수익을 앞서서 장래 예상 현금 유입 그랬잖아요. 오케이? 그럼 이 수익 현가를 요 부분을 요 말을 붙여서 장래 예상 현금 유입의 현가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오케이? 그럼 지출 현가도 마찬가지로 장래 예상 현금 유출의 현가라는 말을 집어넣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오케이? 얘네들이 할인현금 수지 분석법이고 이 할인현금 수지 분석법에 속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순현가법 그랬잖아요. 그럼 이 문장은 쟤네 세 가지 어디에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다만 얘는 뺀다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 실제 시험에 나오는 말로 바꿔버리면 순현가란 장래 예상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에서 장래 예상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를 공제 차감한 값이다. 공제 차감 뺀 값이다. 맞죠? 제가 만든 말 아니라니까요. 이게 하나하나가 전부 기출문제 지문들이에요. 이미 다 나왔던 표현들이고 자주 나오고 있고. 오케이? 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오늘 제가 계산은 안 할 테니까 어찌됐든 어떤 주어진 조건을 이용해서 장래 예상 수익을 현재 가치로 만들었더니 1억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1억이. 예컨대 1억이 나오더라. 근데 어차피 투자해서 지출한다는 건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간다는 건데
1억을 투자한다면 1억만큼의 돈이 내 주머니에서 나간다는 의미가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이때 지출현가는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투자액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컨대 뭐 곰돌이가 A라는 건물에 1억을 투자했다라고 조건 나왔다면 그 1억이 지출현가로서 빼주면 된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그럼 만약 그 투자 금액이 1억이더래요. 그럼 장래 예상되는 수익을 현재 가치로 만든 값과 투자 금액이 같으면 이걸 빼고 남은 값이 얼마가 돼요? 0이 되겠죠. 그럼 수년가가 0이다. 이런 말이 나올 때 여러분이 만약 투자자 입장이라면 이 투자 대상에 투자를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안 하시죠. 그래서 내년에 또 봐야 돼요. 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왜? 여기까지 제가 계산 과정을 설명 안 하고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여러분 눈에는 들어오는 것과 나가는 게 똔똔이가 되니까 적자는 아니겠지만 그렇다고 이익을 보는 것도 아니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는 굳이 투자를 할 것 같지는 않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사실 정상입니다. 근데 나중에 계산 과정을 말씀드리면 이해가 가시는 게 뭐냐면 요 장래 예상 수익은 미래 가치잖아요. 그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만들 때 이용하는 할인율이 투자자가 원하는 요구 수익률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투자자가 원하는 요구 수익률로 할인, 현재 가치로 만든 값이 투자 금액과 같다라는 말의 뜻은 그 투자 대상으로부터 예상되는 수익이 투자자가 원하는 수익만큼은 나온다 이 뜻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수년가가 0의 뜻은 뭐냐면 여러분 이건 요걸 모르겠거든. 잠깐 없다고 봐요. 요건 알 거예요. 투자 대상 부동산으로부터 예상되는 수익이 기대 수익률인 건 알죠. 이건 이해되죠. 저번에 배웠으니까.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 원하는 최소한의 수익률이 요구 수익인 것도 아시죠. 이게 양쪽이 같다는 뜻이에요. 그럼 투자자가 원하는 수익과 그 투자 대상 부동산으로부터 예상되는 수익이 같다는 것은 그 투자 대상으로부터 예상되는 기대 수익이 투자자가 원하는 수익만큼은 나온다 이 뜻이라고요. 이게 수년가가 0이 된다 이 의미입니다. Understand? 그럼 이렇게 되면요. 수익성 지수값은 무조건 1값이 나와요. 왜 그러냐? 앞에서 수익성 지수는 PI라고 했잖아요. 근데 PI는요. 지출현가 분의 수익현가로 그 값을 구해요. 그런데 앞에서 수익현가를 구해봤더니 얼마래요? 1억. 지출현가도 1억. 그럼 이 공식에 대입하면 분모 분자값이 같잖아요. 그럼 몫이 얼마가 나와요? 1이 나와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구조를 따지면 수년가는 그러니까 현가 없다고 보고 수익에서 지출을 빼고 남은 값이니까 양쪽이 같으면 0이 되는데 수익성 지수는 지출로 수익을 나누기 때문에 양쪽 값이 같으면 1값이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수년가는 빼고 남은 값이니까 수익과 지출이 같은 값이면 0값이 나오고 수익성 지수는 지출로 수익을 나눈 값이기 때문에 수익 지출 값이 모두 같은 값이면 분모 분자가 같아지므로 1값이 나오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어떤 문장에서 수년가가 0이다 라고 나왔다면 수익성 지수는 구할 필요도 없이 얼마다? 1이에요. 그럼 수년가가 0보다 큰 값이 나왔다면 무조건 수익성 지수도 1보다 큰 값이 나오는 겁니다. 오케이? 그걸 괜히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게. 그럼 보세요. 만약에 수년가가 0보다 크다. 예컨대 수년가가 100만 원이다. 이렇게 나왔대요. 이거 오해하면 안 돼요. 수년가가 100만 원이란 말은 100만 원의 수익이 나온다의 뜻이 아니라 투자자가 원하는 수익이 나오고도 100만 원만큼 더 많은 수익이 나온다의 뜻이에요. 오케이? 그럼 그 말은 투자자가 원하는 요구 수익보다는 투자 대상으로부터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기대 수익 또는 내부 수익이 훨씬 높다는 말과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면 수익성 지수값은 무조건 1보다 큰 값이 나와요. 그럼 수년가가 0보다 작다. 여러분 어떤 값이 0보다 작다는 건 플러스 값, 마이너스 값? 마이너스 값이죠. 그래서
어떤 안 좋은 또 추억이 있냐면 수년가가 0보다 작으면 투자 안 하시는 거에 했거든요. 수업 때. 이 출제자들이 기출문제 어떻게 했느냐. 수년가가 음액값을 갖는 경우를 했어. 그럼 수년가가 0보다 작다는 말과 수년가가 음액값, 마이너스 값을 갖는다는 말은 똑같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그런 말 들어본 적 없다고 틀려요. 왜? 0보다 작다. 아무 생각 없이 그만 외우니까. 어쨌든 이게 마이너스 10만 원이다. 조심할 것. 그럼 수년가가 마이너스 10만 원 나왔다면 10만 원만큼 적자를 본다는 뜻일까요? 아니에요. 적자를 보는 게 아니라 수익이 나오기는 하는데 투자자가 원하는 수익보다는 10만 원 덜 나온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그 투자 대상으로부터 예상되는 수익보다 투자자가 원하는 수익이 더 많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걸 뒤집어 말하면 투자자가 원하는 수익보다 투자 대상으로부터 예상되는 수익이 작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수익성 지수 무조건 1보다 작은 값이 나옵니다. 자, 위에 두 가지 경우는 투자를 하는 경우고 아래쪽의 경우는 투자를 하지 않는 경우가 돼요. 자, 이거 가지고 제가 문장을 말씀드려 볼 테니까 차분하게 잘 들어보세요. 맨 처음부터 수년가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투자를 채택하며 0보다 작을 때는 투자를 기각한다. 기각은 안 한다 이 뜻이죠. 자, 기대 수익률이 요구수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투자를 채택하며 작을 때는 투자를 기각한다. 수익성 지수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땐 투자를 채택하며 작을 때는 투자를 기각한다. 이게 전부 같은 말이라니까요.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다 같은 뜻이에요. 보세요. 지금 계산은 하지도 않았구만. 아예 계산은 하지도 않았고 정작 이론적 내용 설명은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비교만 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서두에도 언급을 했지만 가장 어려운 파트이기 때문에 어렵게 느끼는 게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진짜 어려워요. 저도 초보 때 이거 수업 준비하다가 머리털 다 빠진 줄 알았습니다. 그만큼 쉽지가 않은 분야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1년 동안 우리가 함께 연구해보고 노력하다 보면 합격점만 넘어가면 될 거 아니요. 뭘 그렇게 저걸 다 알아가지고 내가 지금 뭘 해갔다. 뭐 강의할 일도 아니면서 뭘 그렇게 하십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알려드리는 것 정도만 갖고 가세요. 그럼 충분히 합격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게 수년가법이었다면 수익성 지수법은요. 아까 저기 공식이 있었잖아요. 저 공식 정도만 알면 수익성 지수법은 한 8, 90%가 공식만 알아도 풀기 때문에 다시 반복할 필요가 없는 거고 여기 내부술법 있죠. 내부술법. 이게 이거예요. 오케이? 내부술법은 내부 수익률, 즉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 비교하여 기대가 요구보다 크거나 같으면 투자를 채택하는 투자 분석 기법이 바로 뭐다? 내부술법이다 라고 보시는 겁니다. 이미 다 배워왔던 내용들이에요. 내부술법. 근데 이 내부 수익률을 이렇게 말해요. 수년가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이다. 이렇게 보통 시험이 출제가 됩니다. 자, 수년가를 얼마로 만든다고요? 0으로 만든다고요. 그럼 복습해봐요. 수년가 0일 때 반드시 무조건 수익성 지수값은 1이에요. 그래서 이게 해마다 교차로 나와요.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내부 수익률은 수년가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이다 라고 나온다면 그 다음 회차는 내부 수익률은 수익성 지수를 1.0으로 만드는 할인율이다. 이렇게 번갈아 가며 출제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근데 1.0과 1은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년가를 0으로 만든다는 말과 수익성 지수를 1로 만든다는 말은 같은 뜻이고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바로 내부 수익률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의 세 가지 방법은 기초적인 내용만 가지고 본다면 설명을 마쳤고요. 나머지 방법들 볼게요. 여기 회수기간 나오는데 회수기간이 뭐냐면 이런 경우 있잖아요. 곰돌이가 웅녀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웅녀야, 요번에 A라는 상가에 1억을 투자하지 않니? 그러면 그 투자 금액 1억 3년이면 뽑을 수 있다더라? 할 때 있죠. 그럼 투자 금액 1억을
뽑을 때까지 걸리는 기간이 몇 년이에요? 그게 회수 기간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결국 우리말로 바꾸면 본전을 뽑을 때까지 걸리는 기간을 회수 기간 또는 자본자를 붙여서 자본 회수 기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오케이? 근데 이 회수 기간법은 알아두세요. 뭐라고 알아두시냐면 더럽게 결과가 안 맞는 방법이다. 시험에 거의 안 나온다. 왜냐면 대단히 비과학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아니 3년 안에 뽑을 수 있다. 무슨 근거도 없어요. 그럼 몇 년 뽑을 수 있다. 이 말만 듣고 투자했다가 난리가 나는 겁니다. 이게. 자,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회수 기간은 긴 게 좋을까요? 짧은 게 좋을까요? 회수 기간법 끝. 자, 그다음에 어림셈법인데요. 여러분, 이 세만다가 무슨 말이에요? 세만다. 계산을 한다의 뜻이죠. 근데 어림이란 말은 정밀한 계산입니까? 대략적 계산입니까? 그래서 어림셈법의 단점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결과의 정확도가 떨어진다. 나중에 단점 이렇게 보면은요, 어림셈법의 단점은 크게 두 가지예요. 첫째, 비할인 방식이니까 돈같이 따지지 않는다. 둘째, 어림셈이기 때문에 결과의 정확도가 떨어진다. 이런 것들이 단점으로 나와요. 근데 제가 볼 때 이해가 안 가는, 그걸 왜 외워요? 어림셈의 의미가 대략적 계산이면 단점이 당연히 결과의 정확도가 떨어질 수밖에 더 있어요. 제목을 정확히 하면 개념이 잡힐 텐데 제목은 날려버리고 내용만 외우니까 답이 나와요, 그게. 근데 어림셈법 속에는요, 수익률법과 승수법 두 가지가 있걸랑요. 그럼 수익률은 또 뭐냐 이거죠. 승수하고. 그런데 수익률과 승수 설명 들어가기 앞서서 얘네들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역수관계예요. 역수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내용도 반대지만 분수식 공식에서 분모 분자도 반대인 경우가 역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여러분, 수익률은 큰 게 좋아요? 작은 게 좋아요? 큰 게 좋죠. 그러니까 승수는 작은 게 좋죠. 그게 나오는 말이 간단한 표현이지만 수익률은 클수록 승수는 작을수록 우월한 투자 대안으로 평가된다. 이런 식의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죠. 오케이? 근데요, 모든 수익률은요, 기본 공식의 구조가 투자액분의 순수이익이에요. 제가 예전에 말씀 안 드렸습니까?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A라는 상가에 10억을 투자하는 경우 그 상가로부터 1억의 수익이 예상이 된다면 수익률은 몇 퍼센트라고요? 10%. 투자액 10억, 수익 1억, 10분의 1이니까 10% 맞죠? 그러니까 모든 수익률은 내가 얼마 투자할 때 얼마의 수익이 나오는가의 비율이 뭐다? 수익률이에요. 그래서 어떤 수익이든 간에 기본 구조는 투자액분의 순수익이라고요. 오케이? 그런데요, 이 공식을 암기할 때 한 가지 요령이 하나 있다면 투자액이잖아요. 투자액은 종류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어떻게? 총투자액과 지분투자액 두 가지가 있다라고 기억하면 돼요. 근데 총투자액이란 말은 네 돈, 내 돈 모두 합했다는 얘기예요. 네 돈, 내 돈. 자, 복습합니다. 내 돈을 네 글자로 뭐라고 했어요? 자기 자본. 두 글자로 지분. 그 다음에 남의 돈은 네 글자로 타인 자본. 두 글자로 부채. 한 글자로 빚. 저번 주에 했어요. 예. 그래서 이 총투자액을 예쁘게 포장하면 이럴 수 있지 않나요? 지분과 부채의 합. 내 돈과 남의 돈 합. 또는 자기 자본과 타인 자본의 합. 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걱정할 거 없어요. 대부분 거의 100% 총투자액 그래요. 그럼 총투자액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 그럼 분명히 앞에 있는 사람이 투자액은 총투자 아니면 지분투자액 두 개밖에 없다 그랬어. 그러면 일단 분모값에 총투자액과 지분투자액을 써보자 이거죠. 근데 여기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저번 주에 현금 수지 측정했던 거 기억나요? 그 왜 영업수지, 가공기후 영순부 했던 거
저 안 하고 넘어갔습니까, 그거? 그걸 안 할 수가 없는데. 했어요. 예. 의미 다 설명했잖아요. 그런데 그 가공기후 영순부 그 세전세세 외우라고 할 때 그 속에 순영업수도 있었죠. 세전현금수지, 세후현금수지 있었죠. 오케이? 근데 총투자와 관련된 수익은 순영업이고요. 지분투자와 관련된 수익은 세전과 세후현금수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왜 그 수익들이 총투자, 지분투자와 관련이 있느냐? 어떻게 구분되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는 본 수업 때 해드린다 했어요. 기초 때 다 설명하면 머리 폭발해요, 진짜. 그래서 총투자와 관련된 수익은 순영업소득입니다. 그리고 지분투자와 관련된 수익은 두 가지가 있어요. 세전현금 수지, 그리고 세후현금 수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공식의 명칭은 나중에 기억을 한다 할지라도 지금 그렇구나. 지금 분명히 모든 수익률의 기본 구조는 투자액분의 순수익인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투자액은 두 가지밖에 없다. 총투자 아니면 지분투자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총투자와 관련된 수익은 순영업, 지분투자와 관련된 수익은 세전과 세후현금 수지 두 가지가 있더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럴 때 얘는 쉽게 말하면 어차피 총투자액에 대한 수익의 비율이니까 총투자 수익률이라고 하면 편한데 이러면 우리 수험생들이 금방 알아들으실까 봐 출제자는 항상 이 말을 바꿔요. 일단 총이라는 말, 총은 영어로 말하면 토탈이죠. 이거저거 합한 거잖아요. 그래서 총합. 투자 금액은 투하 자본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자본. 수익률은 환원율로 바꿔 쓸 수 있어요. 그러므로 종합자본 환원율이라고 말해요. 이게 같은 뜻에 같은 뜻, 총투자 수익률과 종합자본 환원율은 같은 의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이 두 번째 공식 보면 분자값에 뭐 있어요? 이 칠판 보시라니까요. 분자값에 뭐 있냐니까요. 그 세전 수익률이에요. 근데 세전 수익률 그러면 또 금방 알아들을까 봐 지분 배당률이라고 말을 바꾼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생각해 봐요. 분자값 수익에 세전자가 있으니까 세전 수익률이면 분자값에 세후자가 붙으면 무슨 수익률 그럴까요? 세후 수익률. 오케이? 근데 이런 수익률법과 역수관계에 있는 게 승수라면서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공식에서 분모 분자 위치만 바꿔주면 돼요. 일단 분모값 위주로 볼게요. 자, 이 공식에 분모 분자 위치를 바꾸면 분모값이 뭐가 돼요? 순영업소득이 되죠? 근데 그거 기억나요? 제가 이거 이전 그 전주에 설명드리면서 순영업소득은 경우에 따라서 영업이란 말을 빼고 그냥 순소득이라고 쓰는 경우 많다는 거 얘기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네. 했어요. 기억나요? 네. 기억이 나면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요거 두 번째 공식 앞뒤 바꿔놓으면 분모가 세전현금 수지가 되죠. 또 세 번째 공식도 분모 분자 위치 바꾸면 분모값이 세후현금 수지가 되는 거 맞죠? 네. 근데 제가 왜 분모값만 써놨느냐? 승수법의 명칭은 분모값 옆에다가 승수만 붙이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명칭이 어떻게 돼요? 순소득 승수, 세전현금 수지 승수, 세후현금 수지 승수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됐죠? 예. 그러니까 승수의 명칭은 분모값 옆에다가 승수를 붙이는데 분명히 구조상 승수에서 분모값은 순수익이에요. 그러니 순영업소득, 세전현금수지, 세후현금수지 모두는 묶으면 성격상 순수익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들이 머릿속에 와닿을 때까지 6개월 이내에 와닿지 않습니다. 특히 얘네들은. 그러니까 6개월 동안은 멍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 이거 자꾸 하는데 그 멍함을 계속 반복해서 견뎌야 7월쯤 가서 그래 당연하다 느끼면서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자, 그런데 이걸 벌써부터 말씀드리면 뭐하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서 할 수밖에 없네요. 제가요 왜 이걸 나눴냐면 봐봐요. 우리 전에 했던 걸 해볼게요. 우리 왜 순영업소득이라는 거 있었죠? 여기서 부채 서비스액을 빼주면 세전현금 수지가 남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세전현금 수지에서 영업소득세를 빼주시면 세후현금 수지가 남게 돼요. 이거 제가 설명할 때 저번 주에 뭐라 그랬어요? 빚을 갚고 세금을 낸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잘 봐요. 순영업소득, 세전현금 수지, 세후현금 수지 이 세 가지 묶으면 성격으로는 모두 순수익이라고 보더라 이 말입니다. 근데 순수익 자체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이게 빚 갚는 거죠. 부채 서비스 빚 갚죠? 근데 순영업소득은 빚 갚기 전이죠. 빚을 갚기 전이니까 내 돈은 물론이고 남의 돈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함께 묶여 있잖아요. 그럼 내 돈, 남의 돈 함께 묶은 게 뭐예요? 그래서 총 투자 나오면 수익은 순영업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구조가. 사실 빚 갚기 전이니까 남한테 빌린 돈 갚고 났으면 내 돈만 남겠지만 빚을 갚기 전이면 내 돈, 남의 돈 다 남아있잖아요. 그럼 내 돈, 남의 돈 다 합한 게 뭐다? 총 투자. 그래서 무조건 총 투자 나오면 순영업밖에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 세전과 세후도 수익은 수익이죠. 근데 빚을 갚았잖아요. 빚을 갚고 난 후면 누구 돈만 남았어요? 내 돈만 남았죠. 그럼 내 돈을 두 글자로. 두 글자로 지분 그러잖아요. 그럼 얘네 둘은 빚 갚고 내 돈만 남았으니까 지분 투자와 관련돼 있죠. 오케이? 그러니까 지분 나오면 전부 지분자. 내 돈만 남았을 때는 수익이 뭐다? 세전과 세후 현금 나올 수밖에 더 있어요. 아시겠어요? 이게 공식의 구조예요. 그래서 저 가공욱의 영순부의 구조를 알잖아요. 어림셈법의 승수법, 수율법은 공식을 외울 것도 없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공식이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영업시 공식에서 순수익은 순영업, 세전, 세후 세 가지가 구분되는데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순영업은 남한테 진 빚을 갚기 전의 수익이기 때문에 내 돈도 있고 남의 돈도 아직은 함께 있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총 투자가 되고 세전과 세후 현금 수지는 남한테 진 빚을 갚고 내 돈만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분 투자와 관련된 수익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 최소한 세전이나 세후자가 붙었는데 문장 속에 총투자가 나오거나 순영업자가 나왔는데 문장 속에 지분투자란 말이 나올 수가 있냐고요. 없죠. 그 구조 파악되면 여러분 거기 나오는 공식 중에 절반 이상은 안 해도 되는 공식이에요. 왜? 그로 다 판단이 되니까, 파악이 되니까, 구분이 되니까. 근데 그게 구조가 파악이 안 되니까 전부 다 외우지 않습니까? 근데 외우는 것도 오래 가지도 못하면서. 왜 오래 못 간 줄 알아요? 내가 이해가 안 가는데 뭐가 오래 갑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아 알아야만 그게 오래 가는 거지. 일방적으로 주입된 게 그게 오래 가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만약 제가 수험생 입장이면 일방적으로 주입된 건 저도 오래 못 갈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이렇게 수업을 하는 것도 제가 언제 책 보고 합니까? 안 하잖아요. 이게 뭐냐? 저 역시도 초보 때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뭐 식은땀 나죠. 뭐 여기까지만 준비했는데 상대방이 저걸 물어봐. 야, 힘들어 죽습니다. 그럴 때 저 역시도 그 좋은 분들 여러분들 만나가지고 질문을 수없이 하는 게 아니고 끝나고 와서 요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연구 좀 해보세요. 이런 좋은 선생님을 많이 만났어요. 초기 때. 그래서 그때마다 도서관 달려가서 원서 번역해 읽고 여러 책 보고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3년을 공부를 하니까 책을 볼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어떤 게 있냐면 저도 스스로 암기를 해서 공부를 한 게 아니라 이 말이 왜 나오지? 이게 어떤 구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지? 이걸 연구를 하고 이해를 해가면서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구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지. 만약 저도 이런 내용을 외웠다. 근데 만약 저 기호조 내용이 잘못된 걸 외웠다. 그럼 잘못된 걸 얘기하다가 나중에 망신당할 거 아닙니까? 근데 저 역시도 수업 준비 초보에 할 때 엄청나게 공부했어요. 그럼 뭐예요? 아니 강의를 하는 선생조차도 그렇게 공부를 하는데 수험생 입장에서 대충 60만 넘으면 되죠. 뭐 이런 자세로 공부를 하고 있는 모습 보면 이게 옆에서 보면 화병 나요. 아니 저런 마인드를 갖고 무슨 공부를 하느냐 이거죠. 어쨌든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공식을 처음부터 뭐 총투자의 부분 이렇게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왜 총투자가 나오는데 순여겁이 나오지? 이런 거. 근데 알고 봤더니 순여겁이라는 소득은 빚을 갚기 전이기 때문에 내 돈은 물론이고 남의 돈도 아직은 있는 상태구나. 그러니 내 돈 남의 돈 합한 게 총투자니까 총투자가 나오면 수익은 순여금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겠구나. 그런데 세전과 세후 현금 수진도 수익은 수익인데 최소한 빚은 갚고 난 뒤 아니냐. 그럼 빚은 갚았다면 내 돈만 남았으니까 무슨 투자다. 지분 투자다. 이 구조가 깨달아지면 이 외울 공식이 없어요.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아시겠죠? 예. 이것도 이제 지금은, 이제 저 집에 가시면 그놈이 그때 뭐라고 했지?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계속 2번, 3번 반복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뒷장에 비율 분석법 나오는데, 자, 비율 분석법 부분은 또 시간 약간 걸리니까 잠깐 또 쉬었다 오세요.